안녕하세요. 저는 35기 웹파트장 유태승이고요. 오늘 오픈 API 타입스크립트라는 주제로 오늘 발표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타입 아직도 일일이 만드시나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발표를 해보려고 준비를 해봤고요. 먼저 이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타입스크립트에 대해서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입스크립트란 자바스크립트에 타입을 부여한 슈퍼셋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는데, 좀 쉽게 말하자면 그냥 타입이 있는 자바스크립트 언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타입스크립트의 특징으로는 정적 타입 시스템을 제공을 해서 좀 안정성을 보장하고, 그리고 개발 생산성을 향상시켜주고 자동 완성 같은 것들을 제공해주고요. 이제 코드 품질과 유지보수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개발에 있어서 타입스크립트는 좀 필수라고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 타입스크립트의 문제점이 좀 귀찮습니다. 이제 제가 뭔가 어떤 타입을 쓰고 싶다, 어떤 객체 형태를 쓰고 싶다 하면은 그 객체의 모양대로 타입을 다 지정을 해줘야 되고 인터페이스를 다 지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특히 API 통신을 할 때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제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API 통신을 할 때 어떤 요청을 보내고 그거에 대한 응답을 받아오고, 그리고 때로는 응답이 제대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에러 응답을 받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데이터의 형식들이 있는데, 저희는 타입스크립트를 써서 정확하게 이거의 타입을 지정해주기 위해서는 요청, 응답, 에러에 대한 타입을 다 지정을 해줘야 되고, 그거를 다 하나하나 다 지정을 해줘야 하는 그런 귀찮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포스트 요청 중에 하나의 예시를 가져와 봤는데요. 리퀘스트를 하는 요청이 하나 있고, 그거에 대한 응답 객체,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에러 객체, 이런 식으로 해서 포스트 요청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리퀘스트의 형식이 좀 긴 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다 만들어줘야 한다는 그런 귀찮음이 있습니다. 물론 리스폰스나 에러 같은 것들은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포스트에서의 리퀘스트랑 그리고 get 함수에서의 그 리스폰스 같은 경우에는 다 API마다 다를 거기 때문에 다 그 API 명세서를 보고 하나하나 그런 타입을 지정을 해줘야 한다는 그런 귀찮음과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이전 기수 제가 참여했던 앱잼을 예시로 가져와 봤는데요. 저희가 지금 앱잼을 지내고 1차 스프린트까지 1차 추가 스프린트를 진행한 상태인데,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API 36개, 그리고 그거에 필요한 타입들, 스키마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정의해야 되는 스키마가 70여 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규모가 커지고 프로젝트가 좀 커질수록 이런 개발자가 지정해줘야 하는 그런 타입 스키마는 훨씬 더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로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이기도 한데, 오픈 API 타입스크립트라는 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정의를 한번 읽어보자면, 오픈 API 타입스크립트는 오픈 API 명세를 기반으로 타입스크립트 타입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라이브러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그냥 API 명세서를 읽고 그 스키마들을 자동으로 타입으로 생성해주는 그런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오픈 API 타입스크립트의 주요 기능으로는 자동으로 타입을 생성해준다. 그 오픈 API 스펙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종의 API 명세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저희가 스웨거 같은 것들을 쓰는 이 스웨거가 이 오픈 API 스펙 파일을 작성하는 걸 도와주는 그런 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스웨거를 사용하는 프로젝트에서는 스웨거 URL을 통해서 이 파일에 접근이 되고, 별도의 파일을 작성할 필요 없이 그냥 스웨거 URL만 가지고 그 타입을 자동으로 스웨거를 읽어서 타입을 자동으로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타입 안정성으로, 이제 이 API 통신에 필요한 타입들을 자동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API 호출 과정에서 타입 오류를 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API가 변경되고 뭔가 타입이 바뀌었어요, 리퀘스트나 리스폰스 형식이 바뀌었어요 할 때 일일이 수정할 필요 없이 그냥 이거를 다시 이 라이브러리를 다시 실행하는 것만으로 그 타입 파일을 다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유지보수나 개발자 그 편의성 관점에서 되게 좋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뭔가 저희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설정해줘야 하는 게 맞냐라고 하면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여기 보시면 로컬의 파일이 만약에
그 API 스펙 파일이 로컬에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원격에 있다면 이런 식으로 그냥 실행만 시켜주면, 터미널에서 실행만 시켜주면은 알아서 얘가 만들어주는데요. 앞에 보시면은 npx로 이 라이브러리를 실행하기 때문에 라이브러리를 뭐 따로 인스톨하거나 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실행을 하면 되고, 오픈API 타입스크립트를 쓰고, 그리고 파일의 위치, 그래서 위에 같은 경우는 로컬이기 때문에 로컬에 있는 파일 위치, 그리고 밑에는 원격에 있는 스키마, 즉 스웨거 같은 거에 URL을 작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5 한 다음에 내가 만들어진 파일을 프로젝트의 어느 위치에 저장할 건지에 대한 경로만 지정을 해주면은 이 뒤에 경로에다가 얘가 파일을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이걸 매번 외우고 쓰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package.json에다가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명령을 하나 생성을 해두면 그냥 터미널에서 뭐 yan openAPI TypeScript 이런 식으로 딱 입력을 했을 때 바로 이 명령어가 실행되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물론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없고, 바로 그래서 일단 결과부터 보자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DTO에 대한 것들을 파일을 쭈르륵 만들어주고, 제가 제 프로젝트 해보니까 이게 스키마뿐만 아니라 뭐 패스나 뭐 다양한 것들까지 해서 한 5,000줄 정도 파일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더라고요. 뭐 이건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냥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명령어를 통해서 실행을 해도 되지만, 이제 공식 문서에서는 조금 더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 몇 가지 설정들을 좀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뭐 모듈이라던가 모듈 리솔루션, 그리고 체크드 인덱스 액세스라고 해서 이 세 가지 옵션을 좀 추가를 tsconfig.json 파일에다가 추가를 하는 것을 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옵션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옆에다 주석을 통해서 작성을 해놨고요. 네,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프로젝트에 맞게 사용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파일이 만들어진 건 알았는데, 저희가 이 타입을 어떻게 가져다 써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이 그 내부를 그냥 다, 내부에 있는 객체 내부는 다 생략을 하고 그 실제로 생성된 파일을 가져와 봤는데요. 크게 이렇게 세 개의 객체 정도 객체가 생깁니다. 인터페이스 패스, 그리고 컴포넌트, 그리고 오퍼레이션스. 뭐 필요에 따라 다른 걸 사용할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 오늘 얘기할 거는 이제 API 통신 과정에서의 리퀘스트 리스폰스에 대한 객체이기 때문에 걔는 이 컴포넌트라는 객체 안에 스키마라는 객체가 있고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앞에서 보시면 여기에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컴포넌트 안에 스키마가 있고 그 안에 이제 그 서버 쪽에서 정의해준 DTO들이 쭈루룩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일이 생기고 여기서 가져다 쓸 때는 이렇게 이 방금 컴포넌트를 임포트 해와서, 그리고 컴포넌트 안에 스키마 안에 원하는 타입 이름, 원하는 DTO가 될 수도 있고 뭐 리스폰스, 뭐 리퀘스트 객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거에 대한 거를 그냥 타입으로 가져와서 그냥 다른 일반적으로 타입스크립트 쓰듯이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일일이 이렇게 요소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정을 해줘야 하는 부분을 좀 이렇게 자동화해주는 자동화해주는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에 더 나아가서 저희는 지금 타입을 생성하는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타입뿐만 아니라 이제 API를 불러오는 그 패처까지를 자동 생성을 해주기도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건 오픈API 타입스크립트였고요. 오픈API fetch라는 라이브러리도 있어서 얘는 자동으로 그 타입 안전한 HTTP 클라이언트를 제공을 해주고 HTTP 패처까지 자동으로 생성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뭐 타입스크립트처럼 뭔가 파일을 읽어오는 건 아니고요. 방금 우리가 봤던 오픈API 타입스크립트가 만든 요 파일 있죠? 요 파일을 임포트 해와서 요 파일을 가지고 패처를 만들어주는 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까지 쓰겠다 하면은 얘만 쓰는 게 아니라 타입스크립트를 쓰고 이어서 패치를 써야 그 타입스크립트로 만들어진 파일로 패치가 이제 패처 함수들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픈 API 리액트 쿼리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오픈 리액트 쿼리에 대한 훅들, 그런 뭐 쿼리라든지 이런 훅들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친구인데 정말 간단한 형태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뭔가 프로젝트의 유연성에 맞추고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하지는 않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오픈API 리액트 쿼리까지 쓰지 않고 그냥 타입스크립트랑 위에 패치 이렇게 두 개에다가 그냥 10스택 쿼리를 잘 연동을 해서 그 자동으로 쿼리 함수들을
쿼리 훅들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더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 타입스크립트는 그냥 타입, 그리고 패치는 API 패처까지, 그리고 리액트 쿼리 같은 경우에는 리액트 쿼리 함수까지 만들어주는 친구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앱잼 땅에서는 물론 스웨거를 만약에 서버 쪽에서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사실 당장 활용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추후에 프로젝트에서 뭔가 스웨거가 있거나 하는 프로젝트에서는 꼭 한번 도입해보고 사용해보시면 좋은 라이브러리인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